자, 이번 시간에는 2강 시간으로 그래픽 스타일과 벡터, 자, 프레임과 레이어, 프레임 패널과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소스를 여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패널과 레이어 패널은 함께 사용됩니다. 자, 먼저 프레임에 관련된 요건들 잠깐 설명드리면, 자, 프레임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아이폰, 안드로이드, 데스크탑, 사이즈 등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프레임을 제어하는 기능 이외에도 레이어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레임을 지정할 때 아이폰, 안드로이드, 데스크탑, 사이즈 등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드로잉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일반적인 레이어의 상황처럼 저희가 프레임 안에서도 또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라벨이 붙지 않고요. 일반적인 레이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해당 요건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모든 프레임과 레이어에는 위치값, 그러니까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자, 위치값과 그리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이런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는 정해진 크기를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 각도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캠퍼스가 해당하는 프레임이 지금처럼 회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당 기능들을 보게 되면 저기 클릭 컨텐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체크하게 되면 레이어가 프레임에 걸쳐졌을 때 프레임에 잘려 보이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약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각형을 드로잉 하고요. 여기에 대한 요건들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2강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미지 소스에서 해당하는 월터 화이트라는 이미지를 불러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캠퍼스에 대한 옵션들이 자, 클립 컨텐트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당 이미지는 해당 요건, 그러니까 프레임에 벗어나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대신에 해당 옵션들을 가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건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해당하는 디자인 패널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코너 라운딩 수치를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를 입력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25라는 수치를 입력시키면 자, 이것도 일반적인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레이어와 동일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자, 인디펜던트 코너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대한 옵션들은 부분적으로 다른 둥글기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능을 이렇게 켜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자, 코너 스무싱이라는 이런 iOS 전용 기능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iOS에서 시각적으로 더 부드러워 보이기 위해서 독자적인 레디어스 계산식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C 디바이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당하는 프레임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치를 입력시키게 되면 이렇게 락이 걸려져 있으면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에 대한 이런 조율이 가능하죠. 자, 0으로 입력시키고요. 해당 크기를 변경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가로 세로에 따른 이런 배율이 같은 배율로서 constraint proportion이라는 옵션으로 같은 배율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한 기능들을 수치를 변경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본으로 돌릴 수 있겠죠. 가로 모드와 그리고 세로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프레임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는 방향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오브젝트로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제가 이렇게 해당 크기를 한 150 정도 크기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위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50에 100의 위치로 보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필의 옵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채우기에 대한 옵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자, 필을 우리는 채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디자인의 요소는 색상과 그리고 투명도를 조절하는 그런 패널로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한 옵션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솔리드 컬러일 경우에는 다양한 컬러에 대한 이런 지정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일반적인 가장 빨간색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게 됩니다. 자, 스타일을 지정한 모든 패널에 항상 같은 위치에서 이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에 관련된 요건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 레이어에 여러 색상을 겹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불투명도나 곱하기 같은 여러 가지의 레이어 옵션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죠. 해당 기능들을 적용하게 되면 검정색에 대한 이런 20%의 색상으로 적용된 이런 효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된 내용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스타일을 지금처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컬러 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컬러 피커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자, 채우기와 선의 컬러 칩을 선택하면 컬러 피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번일 경우에는 저희가 솔리드 그리고 그라디언트 방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비디오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방울 무늬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합성할 때 사용되는 멀티플라이 같은 기능들이 지금처럼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플라이 기능을 적용한 채로 저희가 도형을 이렇게 복제하시면 그러면 자, 기능에 대한 이 피커 기능을 적용해 볼게요. 자, 멀티플라이 기능으로 적용된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자, 기본 노멀 기능으로 적용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별 티는 안 나지만 여기에 저희가 퍼센트를 조금 떨어뜨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 멀티플라이 기능이 적용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한 옵션들을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죠. 오버레이. 아무래도 이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이렇게 지정해 보시면 자, 원본 기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자, 도큐먼트 컬러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큐먼트 컬러라고 하는 기능들은 자,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색상이 표시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로컬 컬러에는 스타일로 지정한 그런 컬러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도큐먼트 컬러 기능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능들을 잠깐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와 이미지에 대한 요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제 도형을 조금 확대한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로 이동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도형을 확대시킬 때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된 그런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Shift 1번을 누르면 화면에 맞춰보기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자, Shift 0번은 100% 보기 기능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와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컬러 피커에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그라디언트와 이미지로 P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색상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변경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색상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대한 이렇게 지금 불투명도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양쪽에 모두 100% 이렇게 불투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색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투명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투명한 그라디언트를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레디얼이라고 하게 되면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라디언트에 대한 중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드래그 함으로써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에 대한 중점 부분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앵귤러는 이렇게 보통 이제 포토샵에 있는 그라디언트처럼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형식 이렇게 돼서 자, 그라디언트에 대한 형식들은 총 가지수를 따지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이렇게 채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그러면은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옵션들을 보게 되면 필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필은 도형의 빈틈없이 이미지가 채워지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옵션을 바꿔서 이렇게 핏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도형의 넓은 부분에 맞춰서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백이 생기게 되죠. 자, 크롭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미지를 영역별로 잘라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을 이렇게 잘라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죠. 자, 이미지에 대한 기능들을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회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크롭이란 기능을 일반적으로 필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 각도로 해서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미지 보정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노출에 대한 경우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한 내용들도 변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간단한 보정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GIF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쉐이프를 변경해서
필에 대한 옵션으로 이렇게 GIF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 GIF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GIF 이미지가 프로토타입에서 재생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썸네일에서도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 기능으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GIF가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영역인 저희가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T자 영역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관련된 텍스트, 자, 피그마 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요. 자, 텍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폰트에 관련된 요건들 중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사항을 블럭으로 지정해도 되고요.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글 폰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로보토 채를 일반적으로 기본 폰트로 지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의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두께와 사이즈에 대한 이런 기능들, 이것은 각각의 폰트마다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에 대한 크기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폰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옵션들을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폰트에 대한 이런 성향을 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자, 롤렘 입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이런 요건들을 좀 찾아보시면 자, 여기서 텍스트 유형들을 지금 복사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블럭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한 크기를 조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역 텍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에 맞추어서 조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행간에 대한 조정은 이런 기능이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행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퍼센트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자간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래쪽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문단 간격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대한 이런 영역들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영역들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폰트도 일반적인 유형으로 바꿨습니다. 크기도 일반적인 텍스트 유형으로 바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단락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정할 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단락이라고 정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블럭 유형을 바꿔주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문단에 대한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높이에 대한 이런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나올 그런 옵션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자, 오토이드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글줄을 그대로 표현되고 있고요. 자, 컨트롤 Z에서 자, 지금처럼 두 번째 오토 하이트는 텍스트 블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이트를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픽스 사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드래그 함으로써 이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자가 드래그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보정이 되는 기능을 우리는 픽 사이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에 대한 기능들이 있죠. 텍스트 정렬에 대한 기능들은 여기서 중앙 정렬을 할 건지 오른쪽 정렬을 할 건지 지금처럼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내 위치, 텍스트 박스에서 자, 높이를 기준으로 텍스트 위치를 정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 정렬 할 건지 그 다음에 하단 정렬 할 건지 이런 기능들이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좀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펙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자, 피그마는 그림자, 그리고 내부 그림자, 블러, 백그라운드, 블러, 이펙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펙트 패널에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 효과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능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다른 효과도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자, 먼저 기본적인 옵션들은 이너 섀도우 기능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너 섀도우에 대한 옵션들을 보게 되면 자, 블러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처럼 XY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효과를 좀 바꿔보는 걸로 할게요. 드롭 섀도우,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림자 효과들은 더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효과를 이렇게 적용해서 옵션들을 변경하게 되면 자, 블러량을 좀 증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더 현실감 있는 그림자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를 제거할 때는 마이너스 기능으로 이렇게 제거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블러 뿌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자, 그래서 레이어 전체가 번져 보이는 블러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블러. 자, 백그라운드 블러라는 기능은 별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iOS 백그라운드 블러 효과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OS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벡터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먼저 해당 도형들을 마찬가지로 도형을 이렇게 쉐이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선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시켜 보면 그러면 선에 대한 기능들은 옵션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옵션 상자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테두리 선에 대한 색상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이 어느 쪽 방향으로 적용될지 저희가 중간으로 적용될지 아니면 안쪽으로 적용될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기능들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기본적인 옵션에서는 저희가 인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 두께를 지정할 수 있죠. 선 두께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방식으로 지정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옵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는 기본 선 기능에 대한 기능을 점선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라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솔리드로 변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의 옵션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엔드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열린 선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열린 선분을 그렸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선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 스트로크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스트로크 선분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라인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 대한 이런 선분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옵션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조인이라는 기능들도 이렇게
있고요. 조인이란 기능은 저희가 열린 선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된 도형에 대해서 적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세부적인 옵션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인 기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연결되는 선분에 대해서 처리되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터 앵글이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능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세부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두 선이 합칠 때 모서리를 판단하는 각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벡터 편집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벡터 편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형을 편집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기능들은 바로 펜 툴이 되겠죠. 자, 펜 툴에 대한 이런 기능들로 이렇게 도형 편집을 하고 있으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편집 기능에 대한 기능들이 활성화되고요. 자, 지금의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도형 편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이 돈이라는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도형 편집 기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도형 편집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세부적인 옵션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도형 편집 툴에 관련된 이런 기능들 눌러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베지어 곡선을 그렸다라고 하고요. 선택사항에서 첫 번째 옵션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선택 기능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선분을 편집할 때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점을 편집하거나 공유를 편집할 때 쓰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앵커점을 지금처럼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할 때 써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눌러주게 되면 기준점이 제거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유를 이렇게 직선일 경우에는 곡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곡선일 경우에는 직선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곡률 변화 기능이 여기 세 번째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기능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벡터 기능에서 저희가 이제 빈 곳에서 색상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기능은 됐고요. 자, 지금처럼 해당 도형을 똑같은 도형 두 개의 원을 한번 제작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두 개의 원을 이렇게 포개했습니다. 자, 두 개 도형을 선택해 놓고요. 지금처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런 기능들 상에서 자, 더블 클릭이나 엔터 기능을 눌러줘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할게요. 아니면 저희가 기능상에서 자, 여기서는 이렇게 플래튼 기능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플래트 기능을 사용하면 자, 여기 쉐이프 기능에서 이렇게 두 개 도형이 머지가 된 채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랬을 때 벡터의 빈 곳에서 색상을 채우거나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기능을 채우거나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단축키는 B키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형 쉐이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두 도형이 모두 다 이렇게 플래튼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처럼 기하학적인 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에 대해서 일립스 툴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원형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끝에
핸들을 잡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에 생기는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원하는 두께의 홀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편리합니다. 자, 호가 겹쳐지게 되면 완벽한 원형이 다시 이렇게 구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각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각형 기능은 저희가 이제 우측 패널에서 여기서 점의 개수로서 저희가 해당하는 가게 개수와 그리고 각도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6개로 변경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육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둥글기 정도를 여기서도 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별에 관련된 기능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면 여기서 별을 그렸고요. 자, 별을 그린 이후에 별에 대한 그런 개수와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 변경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안쪽에 있는 별이 두툼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별에 대한 점수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그려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드로잉 기능들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쉐이프를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도형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알려드리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1대1 비율의 도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Shift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형의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좌측 상단이 아닌 도형의 중심으로부터 크기를 정하고 싶다면 Alt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그려주게 됩니다. 자, 도형을 그리는 중간에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도형이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자, 도형이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저희가 아웃라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때에는 단축키가 Shift O키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아웃라인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 저희가 그래픽 스타일과 그리고 벡터에 관련된 요건들을 공부해 봤습니다.